이슈토크입니다. 지역구 후보자들이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펼치며 21대 총선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에 앞서 발표한 여야의 부산 지역 공약 재탕 논란과 함께 현실성 측면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 지역의 해묵은 현안과 과제가 이번 총선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진시원 교수,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달 후보 등록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총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공약 가지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 양당의 총선 공약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선거에서 이제 공약은 예컨대 시장에서 이제 상품하고 이제 비슷하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당 대표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미래통합당인데요. 두 당이 이제 신멸결에서 정책을 마련했긴 했는데 네. 일단 그 주요 내용 보면은 경제나 이제 복지, 뭐 인프라 쪽에 이제 공통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보면요, 네. 뭐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제 정책을 폈지만은 우리 이제 부산시 당 중심으로 보면은 크게 5가지 이제 영역으로 이제 보셨는데요.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 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얼굴을 이제 북한과 원도심 일대로 해서 재구성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특히 이제 부산이 스마트 시티라든가 블록체인은 이미 선도도시, 시범도시가 됐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부산이 좀 약간 좀 미흡해서 그런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미래 산업도시 부산을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또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공공의료 벨트 구축, 그리고 맑은 물 확보, 환경, 네.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째가 이제 수산 식품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하고요. 공통시장 현대화 등 이런 이 수산업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건지 것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네네. 이에 반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6가지로 이제 부산시장 중심에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은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시키고 특히 대기업이나 어떤 중소기업들을 좀 이렇게 통해서 부산 경제를 좀 재도약시키겠다는 것이 하나 목표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해양 중추 도시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복지 관련해서는 이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다 함께 하는 그런 행복한 부산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부산만의 특색을 가진 문화 창조 도시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보행을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거를 이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6번째 이제 해양 도시에 특화된 국제 관광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라든가 복지, 그 인프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거의 이제 비슷한데 약간 당별로 약간 좀 차별화된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뭐 5가지 요약을 해보자면 미래통합당은 네. 6가지 정도로 비슷한 측면도 있고 또 차별화되는 점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 지역 공약 같은 경우에는 뭐 재탕 논란도 있고요, 현실적인 논란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양 당이 내놓은 공약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좀 이번 선거가 지금 정책이 좀 실종됐죠. 그런데 뭐 부산으로만 한정해서 얘기하면 그래도 양당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부산민주당은 오릭도 연구소, 이 당의 싱크탱크죠. 거기 중심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차분히 정리해서 이번에 좀 발표한 감이 있고요. 네. 반면에 통합당은 좀 막판에 좀 급조돼서 던진 기분이 좀 든 건 사실이다.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와 비교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 정책이 실종된 선거냐. 왜냐하면 이제 양대 거대 정당의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정당, 특히 뭐 중도 실용정당을 표방했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동력을 상실했고 군소정당들도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선거법 맞습니다. 취지가 무산되면서. 거기다가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정치 무관심이라든지 투표율 하락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없는데 그 틈을 타고 또 정당이 상당히 또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써서 내놓지 않는 부분, 뭐 민주당과 통합당은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게 재탕 아니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좀 골라서 봐야 되는 게 네. 이게 큰 정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동남권에 광역 교통망을 건설한다거나 동남권 신공항 문제라거나 아니면 우리 부산의 물 문제 이런 것들은 의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네.
뭐 부산시당이라든지 부울경에 있는 이 의원들이 힘을 합친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청와대가 같이 나서서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공약들은 지금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하려고 해도 타 지역의 반대라든지 중앙정부의 반대에 의해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 그것을 꼭 재탕으로만 볼 수 있느냐. 물론 재탕인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다른 측면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진짜 문제가 된 것은 늑장 발표죠. 예, 거의 뭐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 마치고 이 본격적으로 이제 유세에 들어가게 되는 이 시점에서야 이 공약을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조경태 선대본부장이 부산을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또 법안을 제정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느닷없이 던졌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지금 야당이고 야당에서 이런 특별시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것도 선거 며칠 전에 이렇게 급조해서 던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유권자들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물론 되면 좋겠죠. 해양특별시. 네네. 그럼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공약, 그다음에 이 부산시당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공약, 아니면 부울경의 민주당이나 통합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공약, 아니면 중앙정부나 청와대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공약이 뭔지를 우리 유권자들이 좀 구분을 해야 되고 이런 구분 없이 아무거나 막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공약을 내놓는 분들은 우리가 좀 잘 속아내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공약이 참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나오지 않는 그렇죠.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 20대의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공약을 얼마나 준수했느냐 봤더니 50%가 안 돼요. 네네. 예, 이번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뭐 교수님 전공하시는 봤더니 50%가 못 넘어요. 민주당이 50%, 자유한국당이 48%, 정의당은 뭐 30%, 바른미래당 26% 이러거든요. 네네. 이게 이런 식으로 공약을 안 지키는데 공약을 내면 뭐 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이런 분들 다시 당선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부산으로 보면 또 부산의 뭐 MBC 기사에 의하면 20대 현역 의원 이제 11분 이번에 재공천 받았잖아요. 네네. 18분 중에. 이분들의 공약 이행 상태를 보니까 민주당은 66%인데 통합당 의원들은 32%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이게 나뉜다. 네. 왜냐하면 여야로 나뉜다는 것이죠. 여권이 확실히 예산을 따온다거나 힘을 통해서 의원의 실질적인 힘을 통해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앞선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우리 유권자들이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구별로 현재 현안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역마다 이제 다소 차이가 있긴 있는데 아까 진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약이 진짜 실현 가능성도 좀 중요하고요. 네네. 또 얼마만큼 이전보다 좀 약간 좀 참신하고 새로운 어떤 가치를 지니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지역마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약들이 그냥 빈 공약 공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해묵은 것, 특히 이제 이전부터 쭉 계속돼 왔는데 이렇게 좀 진전이나 이런 어떤 실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네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요. 뭐 그 성격 자체가 진짜 지역의 차원은 머무르지 않고 다른 지역과 연관되는 경우에 어떤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려운 네. 부분인데 일단 어떤 지역별로 좀 간단히 한번 좀 보면은 네.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요. 그 부전천 복원하는 거라든가 철도 정비창 이전 그리고 동천에 친수공원 조성하겠다는 게 이전에도 이제 계속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좀 이건 것들이 이번에 좀 실현 가능하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공약은 실천 가능하고 타당해야 되고요. 한목적적이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고 듣기에는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그냥 또 하는 그런 것처럼 받아들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로서 어떤 생산성이나 창의성은 진짜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주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부산 진구와 더불어서 또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요. 그 침례병원 공공공원화하겠다는 거, 네. 금사동이나 서동의 어떤 재생이라든가 재개발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노포동 종합터미널을 또 이제 발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이것도 예전부터 쭉쭉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구라든가 영도 같은 어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쇠퇴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쇠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재개발 재생하겠다는 것이 예전부터 쭉 나왔던 그런 단골 메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문화관광 활성화하겠다. 이거 위에도 이제 해운대 운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센텀 2지구 개발 이것도 이제 예전부터 쭉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번에 유권자들께서 진짜
예전에 거는 재탕이나 삼탕 반복하는 거를 좀 과감하게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인식도 안목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후보가 진짜 어느 당에서 내는 것이 현실적이고 그런 개선 진짜 현재 문제점이라는 거를 개선할 수 있는가 어떤 실효성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찾아내는 분별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우리 좀 헬로비전이나 그리고 이제 방송사에서 좀 약간 진짜 공약에 대한 검증 토론 이런 것도 좀 활성화시켜서 진짜 이런 어떤 진짜 필요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과거로부터 해결될 잘 사안이 해결 못돼서 이제 제기된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가려서 또 전문가분들의 어떤 검증도 갖춰서 뭐 이런 걸 미래 좀 유권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도 제공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또 방송국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쭉 보니까 사실 지역구별로 뭐 한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그러니까 최종 네 가지 정도는 보통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안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게 사실 선거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이 좀 시급한지 중요한지 임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걸 다 끝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래도 이건 꼭 추진이 돼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순위 좀 따져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재원을 충당 가능한지 이런 걸 좀 이렇게 관련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면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머리를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네, 또 지역민의 목소리를 또 저는 좀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 경제 또 시민사회에서도 사실 이 대표 의제나 뭐 현안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공약에 좀 반영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부산의 현안 과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민들은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게 어떤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이제 경제, 특히 복지 이것이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 동남권 공항 이것도 중요한 큰 이슈긴 한데요. 직접 와닿지는 않습니다. 생활 체감형 그런 어떤 공약을 좀 이렇게 좀 발굴해가지고 좀 그런 것이 또 효과적이고요. 그런 것이 좀 주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부산진 갑이나 뭐 금정 같은 경우, 금정의 경우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정은 사실 후보 등록 하루 전에 양 당에서 후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교체 논란이 일면서 사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안 그래도 선거에 집중이 어려운 상황에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루 전에 또 등록을 바꾸고 하면 그래서 후보가 누구라는 거야? 누가 나왔다는 거야? 공약은 뭐야?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난 속에서 문제가 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그 사상 초유의 일이 금정에서 일어났죠. 네. 예, 후보 등록 하루 전까지 이 후보 공천이 취소가 되고 그 여론조사가 또 긴급하게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후보가 바뀌는 공천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게 이제 통합당 얘기죠. 그 안에서 이제 현역 의원이 개입됐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 안에서 또 김세연 의원하고 또 황교안 대표 간에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간의 갈등과 알력이 또 드러나고 상당히 지금 뭐 이 공천에 대한 파열음이 막판에 지금 증폭이 되는 통합당에서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죠.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후보의 사생활에 관한 과거 사생활에 관한 투서가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이 블랙메일이고 흑색 선전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의아심도 있고 아직도 우리 선거판에 그런 선거꾼들이 남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진실 여부를 떠나서 후보가 스스로 이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맡겨서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를 또 바꾸는 공천을 번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번에 부산을 좀 크게 보면은 민주당은 뭐 전국도 그렇지만 이 체계적으로 상당히 조용하게 시스템 공천을 해온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잡음은 크게 없었는데 물론 있긴 있었죠. 중영도에서도 좀 있었고 뭐 있긴 있는데 크게 이렇게 뭐 파열음이 생기지는 않고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진 반면에 통합당 같은 경우에 처음에 김영호 공관위원장에 의해서 좀 공천이 대대적인 물갈이가 되면서 좀 호응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뒤로 갈수록 용두사미가 되고 뒤로 갈수록 오히려 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고 막천이고 황교안 대표가 다 주무른다는 황천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 우리 부산도 그대로 들어있다. 그다음에 보수 통합에 의해서 또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그다음에 전진당 간의 급속한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공천 지분 문제가 유연하게 해결이 안 됐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뭐 북강서 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남구 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전략 공천으로 들어오면서 시끄럽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뭐 또 부산 진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도 또 서병수 전 시장이 들어가면서 또 공천에서 탈락한 분이 무소속으로 또 뛰어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천이 어떻게 좀 매끄럽게 돌아갔는지, 시스템적으로 돌아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 어느 정도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보고요. 네. 이 유권자들께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던지는 건 맞는 것이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초리를 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선거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좀 중점적으로 챙겨봐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인간 개인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보통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무슨 조직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사람 됨됨이가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웬만한 어떤 정보들은 이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면은 그 제공한 정보들이 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한번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뭐 연이나 무슨 지연, 학연, 혈연 뭐 이런 거에서 이런 거에서 찍었기 때문에 뭐 색깔 보고 찍 이런 거는 이제 좀 벗어나서요. 네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정치를 책임지고 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좀 이번에는 또 유권자들이 좀 아주 정확하게 좀 판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련돼서 특히 뭐 혐오를 붙이거나 이제 나쁜 막말하고 막 이런 어떤 약간 성향적으로 약간 비호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태라든 것들이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개인의 능력도 그렇고요. 도덕적 자질,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소신이나 일관성, 그리고 이제 그 감정,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는가, 이런 저도 이제 남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표를 하려고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자질, 정치인으로서의 인격, 뭐 이런 책임성, 뭐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좀 보는 것이 하나 좀 요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정책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저는 선거 관련해서 그 장자크 루소가 참 멋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보통 국민들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은 다시 또 노예로 돌아간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정치인들이 이 투표나 선거 나온 사람들도 그 하루만 진짜 며칠만 그야말로 이제 허리 굽히고 막 그렇게 하지 지나가려면은 또 언제냐 그랬는 식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좀 걸러낼 수 있는 한결같은 아주 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진짜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서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짧게나마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이 뭐 공약이 이 빌공짜인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이 공공에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실현하겠다는 그런 약속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공관위원회에서 공천을 줄 때 이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각 당이 좀 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공천 관리를 한다 그래 놓고 공약에 실행 의지가 있는지 실행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보지 않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공천 관리라는 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 선거에서 저는 중요한 게 후보의 공약도 봐야 되지만 인물도 봐야 되고 당연한 건데 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뉴딜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경제가 안 좋습니다. 네네. IMF 때는 전 세계 경제는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만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오래 갈 것 같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뉴딜, 이 재정 투자, 정부가 이 확대 재정을 통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투자를 장기간 오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과 정부, 후보자가 누군지를 잘 생각하시는 게 내 앞으로의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의 내 경제 생활, 내 가족과 내 가정, 내 지역의 경제 상황, 우리 국가의 경제 상황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후보를 뽑는 게 정당을 선호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에 참가하는 후보들은 정말 실행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고 앞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또 실행력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유권자들도 우리 지역에서 일선에서 일할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검증하고 또 알아내는 시간도 분명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중한 한 표는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